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가라앉았다가 움직임을 시작하면 다시 심한 어지럼이 생기는 그런 증상을 대부분 말씀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 이비인후과 최지선 원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석증이라는 진단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현운이라는 진단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단명에 써 있듯이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요. 굉장히 짧은 어지럼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움직일 때 급격하게 나빠지는 어지럼을 호소하시면서 뵙게 되는데요. 그 일상 중에 겪을 확률이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전 연령에 걸쳐서 많이 고생을 하실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증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환자분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환자분들께서 이 이석증 발생하기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든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는 외상에 의한 경우는 확실하게 원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별 원인 없이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 병이랑 관련된 것들은 돌발성 난청이나 전정신경염에서 동반돼서 이석증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실제 아무런 전조 증상이나 다른 동반 증상 없이 단지 아침에 갑자기 어지럽다라는 증상으로 뵙게 되고요. 특별히 원인 없이 생기지만 실제로 전정기관 안에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석이 제자리를 이탈해서 이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을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어지럼증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석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환자분들은 비교적 비슷한 증상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괜찮길래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았더니 갑자기 또 어지러웠어요.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가라앉았다가 움직임을 시작하면 다시 심한 어지럼이 생기는 그런 증상을 대부분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는 한데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 동작 중에 갑자기 어지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만성으로 증상이 길어지시는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동작으로 어지럼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괜찮아지다가 움직임, 특히 머리를 움직이는 동작에 의해서 어지럼이 짧게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석증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비교적 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환자분이 어떤 증상을 느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예상되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다른 기계가 없이도 진료실에서 간단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귀를 자극하는 체위 변화를 주면서 눈의 움직임이 아주 작은 것까지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안진기라는 기계가 필요하고 검사를 통해서 그 눈의 움직임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증의 치료는 일단은 먼저 어떤 세반고리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내려드리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흔히 물리치료라고 많이 듣고 오시고 이석치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를 병원에서 시행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그 치료가 모든 이석증 환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반고리관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석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드리면 됩니다. 혹은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어떤 이런 영상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실제 어떤 관에 문제가 있고 그 관에서 해당되는 치료와 집에서 어떤 방법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는 진료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료를 종료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재발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보통 이제 10명이면은 서너 명 정도가 재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을 다시 뵙게 되고 그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뵙게 됩니다. 그 재발을 자꾸 해서 뵙게 되는 경우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참 답답함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면은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좀 조심해보자 라는 측면에서는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을 취미로 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또 안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머리 근처에다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재발해서 뵙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현재 뭐 조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재발이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비타민 D 부족과 연관이 있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환자분들에게 그 영양제나 실제 주사 치료를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였을 경우 재발이 낮아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발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비타민 D를 한번 드셔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